그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그 지지가 강해가지고 그분의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 대해 가지고 석방을 요구한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팬 입장을 살 수 있는 거라 봐요. 예, 정치인의 팬으로 살 수 있는 거라 봐요. 자,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성조기를 들고 나오면 이거는 정치적 주장이 엮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은 과연 누구입니까? 젊은 보수, 젊은 피의 대명사인가요? 좋은 점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국인지라 이준석에 대해 좋은 점보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현실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씁쓸해한 말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인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준석은 합리적 중도 우파라 주장하면서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을 하겠다, 정치인이 되겠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상황에서 중도 우파라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국에 합리라는 말만 머리에 덮어 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이준석이 보수당인 야당 당대표로 출마하여 그 지지도가 2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이란 인물은 여당에게는 1등 먹잇감이라고 하는 마당이라 보수의 근심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젊은 보수, 젊은 피라는 말이 대세이긴 하지만 고민 없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준석이란 인물은 과연 누구인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준석에는 유승민의 게이트, 즉 다시 말해서 유승민의 얼라입니다. 유승민은 또 누굽니까? 김무성과 함께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탄핵 이적이죠. 이준석의 정치 입문과 유승민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 입문 후 그가 걸어온 핵심 사안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갖고 있는 최대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부만 잘하면 무엇이든 용서가 되는 그런 사회이다 보니 덤으로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그러한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올바르지 못한 인간의 높은 IQ는 악마의 칼잡이 요구 조건에 부합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은 오른쪽에서 보면 왕자 같은 귀티에다 귀여움까지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왼쪽에서 보면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인간의 야비스러움을 엿보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은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정치계로 이끌어준 유승민에게는 변함없는 충성을 보인다는 것과 야당인 보수당 국민의힘당에 있으면서 여당 의원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며 그들과 대동소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2004년 유승민 한나라당 사무실에서 인턴을 시작하며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준석의 아버지는 유승민의 고등학교 동기이며 친한 친구라고 하지요. 이런 연줄로 정계에 입문한 이준석은 유승민에 대해서는 굉장한 충성을 보여온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태껏 한 번도 유승민 의원에 대한 비판은 한 적이 없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에 앞장서서 새누리당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그런 자세를 보인 자가 바로 이준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준석은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정현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까지 돌입하는 그러한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6년 3월 이준석은 자신의 노원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유승민 의원을 극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의롭고 따뜻함을 얘기하던 사람이 있다.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의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후보는 땀과 눈물이 범벅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유 의원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유승민은 2015년 7월 8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리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이란 말을 들은 후 13일 만의 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속 어깃장을 놓다가 마침내 화가 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이라는 말까지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준석의 유승민 호위무사 자체는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3월 29일 이준석의 발언을 보도록 하죠.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유승민 의원에 대해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당에서는 소위 친박계로 불려지는 의원들은 탈당한 사람은 절대 복당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의 이준석의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박 대통령이 유승민에 대해 언급한 배신에 대해 나는 최근 통용되는 배신자 정의에 부합한다 라고 하면서 유승민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배신은 상대적 개념이라며 나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모두 배신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보수당이라고 하는 야당에 몸담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오히려 반대당인 민주당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사파의 주체당이라고 불려지는 정의당 이정희 전 의원을 제일 존경한다는 말까지 해서 많은 분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노회찬 장례식에 가서는 대성 통고까지 했습니다. 제도가 사람을 죽였다 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준석이 현 문정권 하에서 TV 출연이 잦은 것은 그가 보여온 여당 쪽 사람들과 친분이 두텁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어쩐지 이준석은 현 문정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약한 자, 즉 박 대통령처럼 탄핵 심판을 받게 되어 공경에 처하게 되자 가차없이 짓밟고 강한 자,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머리를 한없이 조아리는 그런 야누스적인 인간이 아닌가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영민한 머리는 있지만 그 머리의 기초와 방향이 부실한 인물로 평가되기에 절대로 현재의 야당 대표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가 야당 대표가 되는 날 국민의힘당은 보수당으로서 완전 사망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준석이 야당 당대표가 된다면 유승민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현재 떠오르는 보수 대권주자분들의 앞날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아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